멍상의학. 난치병의 자연치유를 선도하는 자연치유 아카데미의 조병식 원장님과 한방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전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김기옥 박사님의 건강한 의학 수다가 지금 펼쳐집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톡톡 튀는 진행과 함께하는 멍상의학은 기존에 알고 있던 난치병에 대한 상식을 뛰어넘어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가장 하기 쉬운 마음가짐. 멍 때리는 의학 토크, 멍상의학 시작하겠습니다. 멍상의학은 EJ 생활역사협동조합이 제작 배포합니다. 팀 EJ. 양의와 한의를 제가 계속 이게 좀 약간 대립적이어서 좀 약간 어색하지 않을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했을 때 두 분이 공통적으로 관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보는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도대체 서양의학에서 보는 관점은 무엇이고 몸의 질병이라든지 몸 자체를 동양의학에서 보는 건 어떤 건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건 사실은 이제 서양의학이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몸이거든요. 몸. 예, 눈에 보이는 물질, 그러니까 세포, 분자, 그다음에 조직, 장기 이렇게 이제 요즘은 더 또 잘게 쪼개 보아서 이제 유전자까지 들어갔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의학이 그만큼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유전자까지 들어가서 또 이전에 치료하지 못했던 것 또 치료 약물이 나오고 이제 수술하지 못했던 병을 또 수술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학의 발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필요하고 큰 장점이 가지고 있죠. 당장 수술이 필요한 그런 사고를 당한 그런 외상을 입은 이런 병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게 쪼개 보다 보니까 인간 전체를 못 보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는 그냥 내과, 외과, 정신과 그런 식으로 나누어지던 것들이 지금 이제 25년 지나면서 내과도 각 과들이 있죠. 각 과들이 생기고 보는 지점들도 이제 세포에서만 보다가 유전자까지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우려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귀가 아파요. 그럼 이비인후과 가요. 예, 그다음에 뭐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이 상처를 꿰매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병원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딱 그 부위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왜 굉장히 큰 6개월이나 1년 전에 큰 이벤트가 있었다. 소위 말해서 엄청난 충격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암에 걸린다거나 이제 힘든 병을 앓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힘든 일이 있고 나서 피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염증이 생겼어요. 염증이 생겼는데 그냥 얼핏 생각해서 이건 피부과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과를 갔어요. 이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갔는데 아무리 거기서 레이저를 쏘고 약물 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이상하다. 왜 피부과를 갔는데 낫지를 않지? 이랬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마 지금 문 아나운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몸 전체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약한 부위로 지금 염증이 올라온 거다. 제일 좋은 방법은 당신이 운동을 하고 식생활을 잘 챙기고 건강한 생활을 해서 면역력을 올리면 그 염증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장의 문제입니다. 아마 그때 아마 장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 기능도 굉장히 떨어졌었고 장에 이제 면역 세포의 70%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피부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장을 치료하죠. 트라우마나 스트레스 때문에 장에 점막염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원인은 스트레스에 있었던 거죠. 당연히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이제 치료가 가야 제대로 된 치료가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서양의학에서는 그렇게 안 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통합의학을 얘기하는 게 서양도 동양 같은 그런 치료법을 이제 원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숲을 보고 나무를 못 보는 경우도 있고 네.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양의학은 나무만 보지 숲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동양의학은 숲만 보지 나무를 안 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의학은 전체를 중요시해요. 전체. 예, 마음이 몸에도 영향을 미치고 몸이 마음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심신일력 똑같은 레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병에는 정신적인 문제점을 보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한의학의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부라는 것은 폐에 속하고 또 대장과 같은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치료를 해주면 피부가 좋아진다. 이렇게 우리는 치료를 그렇게 원래 하고 있었어요. 분노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것들도 결국은 피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그때 엄청난 분노감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억압을 풀어주는 이런 치료를 하면 피부가 좋아지는. 과거에는 그것이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현대의학이 자꾸 발전되고 또 새로운 연구가 그것을 갭을 메워주고 있어요. 옛날에는 류마티스 관절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그 부위에 염증으로만 봤었는데. 네, 그래서 네. 약물 치료하고. 그렇죠. 괜히- 아스피린이 제일 좋은 약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면역 증진하는 약을 양방에서 구사를 해요. 우리 한방에서는 침만 주는 게 아니라 약을 줬거든요. 그게 바로 이 영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의학에서도 이제 영양요법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현대의학도 보약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우리가 관점이 달랐는데 자꾸 좁혀지고 있어요. 그것이 또 실질적으로 규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런 부분에 눈을 떠가지고 통합의학을 가야 세계적인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면서 한국 의학이 세계적인 의학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한의원도 워낙 동네에 많으니까 많이들 가세요. 물리치료 받으러 가시고 침 맞으러 가시잖아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제가 일자목 죄송합니다. 이거 온몸이 그냥 종합병원이네요. 예. 그러니까 일자목 진단을 받아서 도저히 잠도 못 자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한의원에 갔더니 통증 완화가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전 지금 당장 아파서 잠을 못 자겠는데 자꾸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침을 놔주시는데 매일매일 당분간 오셔야 되고요. 물리치료 받으셔야 되고요. 뭐 부항 뜨고 뜸 뜨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당장 진통 효과를 원하는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또 정형외과를 간 거예요. 가서 이게 제가 한의원을 갔다 왔는데요. 너무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일단 진통 효과부터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바로 주사를 뿡 해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증상보다는 일단은 사람들이 아픈 거, 통증부터 일단 네. 딱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의학은 그런 거에서는 좀 약해. 라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이제 예, 예. 응. 그거는 한의학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이 마취과에서 봉침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것들 네. 이제 그거를 주사제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 봉침이라는 것이 통증만 없애는 게 아니라 면역도 증진돼서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한방에서도 이제 똑같이 약침이라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주는데 가능하면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서 그 억압을 해소해 주는 게 더 근본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시급하면 할 수 없이 양망을 가는 것이고 그렇죠. 또 일단 해도 잘 안 한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한번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면역 증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죠. 그래서 또 통합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양방은 사실은 이제 대정요법, 대정치료가 또 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완화하고 급한 불 끄는 것은 양방이 훨씬 빠르죠. 네. 그래서 또 그 치료가 필요한 거고 좀 더 근원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한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요. 그래 내가 근본적으로 지금 몸에 문제가 있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일단 그 고통 완화를 하고 나면 이게 마음이 또 돌아서서 다시 그 고통을 느끼기 전까지는 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아니, 물론이죠. 네. 그게 네.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대증요법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선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이런 같은 걸 줄여주면 우선은 안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또 어느 순간 또 예를 들면 도지죠. 나중에 또 비슷한 충격을 받았다든지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그것이 또 다시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라는 것이 없어 살 수는 없으니까. 저희 지금 다 반복하면서 살고 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네. 이제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제 근본적으로 과연 나의 마음속의 갈등은 무엇이고 대장이라든지 폐 쪽에 약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을 해주면은 근본적으로 더 장기적으로 재발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구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단순히 급하니까 일단 일을 해야 되고 출근을 해야 되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일단 급하니까 회사 출근도 해야 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대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언제든 시간을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눈치 보면서 잠깐 병원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그럼 고통부터 없애는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살고 있단 말이죠.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 너무 바쁠 때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뭔가가 바뀌지 안 되겠다라는 그렇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스스로도 약간 이 고통 통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감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무조건 싫고 빨리 피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가 좀 잘못됐나 보다. 어떤 그렇죠. 부분이지?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제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은 신호를 보내주거든요. 네. 이제 그걸 우리가 제때 차려야 더 나빠지기 전에 이게 치료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통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혈압이 오를 때도 두통이 오죠. 네. 혈당이 올라가도 증상들이 오거든요. 한 번, 두 번 신호 보내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더 세게 신호를 보내는 더 거죠. 세게 오거든요. 이래도 안 볼 거야 이런 예, 식으로. 예. 하여튼 뭐 예를 들면 이제 생리통 같은 것들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생리할 때만 정말 떼구르르 굴 정도로 아픈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진통제 먹으면 또 괜찮아요. 네. 또 한 달을 견뎌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몇 년간을 계속 반복이 되면 얼마나 괴롭냐고요. 생리가 올 때마다. 근데 많은 여성분들은 나는 생리통이 원래 있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든요. 네. 그럴 때에는 이제 근본적으로 과연 이것이 거기에 무슨 뭐 물혹이라든지 뭐 살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이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지 또 아니면 이제 우리 한방에서는 이제 생식기 주위에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우리 이제 한방에 혈허라고 그러는데 호르몬의 문제점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이 될 때에는 임시적으로는 하지만 그것이 일상에 지장을 줄 때는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저는 이제 생리통도 마찬가지인데 생리통의 주된 원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호르몬 밸런스의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게 영양 문제도 커요. 영양 문제. 예. 미네랄 밸런스가 맞지 않고 그러면 또 생리통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 찾아서 우리가 처방을 해서 균형을 맞춰주면 또 이게 개선이 돼요. 통합의학에서 치료 형태로 많이 활용하는 것은 영양의학과 심신의학이에요. 영양의학과 심신의학. 예. 대체의학에도 5개, 6가지 분야로 나누는데 최근의 트렌드가 이 영양의학과 심신의학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993년도에 보안대체의학 연구소가 국립으로 만들어졌고요. 98년에 확대 개편이 되었는데 한 20여 년 연구를 했죠. 예. 거기에서 이제 제일 근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이제 논문이 많이 나오고 보고서가 많이 나온 게 이 영양의학 분야와 심신의학 분야예요. 이것도 이제 많은 논문들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의학계에서도 이제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편이고요. 실제로 제가 10년 이상 동안 대체의학을 하면서 주로 많이 활용한 게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영양 불균형으로는 여러 가지 기능 장애나 장기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크고요. 면역이 또 떨어지게 되고 또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이 또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아 주게 되면 많은 질환들이 거의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굉장히 이제 약간 고급진 언어로 말씀을 하셔서 들으시는 분들이 뭔가 거창한 건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가장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은 그건 것 같아요. 그 영양의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본인이 먹는 걸 보면 본인의 질병을 미리 알 수가 있다고 얘기를 예, 예. 하거든요. 이렇게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몸이 어디가 아픈 거는 분명히 먹는 거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무얼 먹고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심신이라는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저는 그 스트레스라는 게 그냥 단순히 마음의 문제고 또는 정신적인 문제만 유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작년에 몸이 많이 아프면서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를 못 펴는 거예요.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제가 재활의학과를 갔는데 그분이 여기저기를 이제 도수 치료를 하듯이 만지시면서 또 똑똑똑똑 하니까 조금 통증이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저 아무 일 없었다고. 잠도 너무 잘 잤고요. 그 전날 무거운 물건 든 적 없었고요.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이렇게 됐다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최근 아마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을 거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전체적으로 온몸의 인대가 약해지는데 아마 문하나의 경우 허리를 잡아주는 인대가 굉장히 약해졌을 거다. 그래서 지금 통증이 온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트레스 조절하셔야죠.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약은요? 뭐 그랬더니 정 못 견디겠으면 약은 지어드릴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스 본인이 컨트롤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바로 그 요통의 한 12% 정도가 바로 이제 그 기요통이라고 해서 스트레스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그렇죠. 연결을 못 시킨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영양이라는 것이 바로 보약이었거든요. 보약. 예. 그러니까 밥이 보약. 예. 이 반복적으로 어떤 노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근육이 굉장히 이제 약화돼요. 그래서 통증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럴 때 이제 영양을 보충을 해주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영양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한방에서는 이제 보약이라고 흔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약.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그런 영양만 보충을 해줘도 커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계속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모든 질환 중에서 심리적인 인자를 우리는 무시를 하고 그냥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증요법으로 네. 어감만 했지만 계속 진통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무의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것을 교정을 해나가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그냥 자기 의견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것을 측정해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그 임상을 통해서 토론하다 보면 그 현상이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의 현상이 저기서도 해결할 수 있구나. 라는 것으로 이제 통합의학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의학 드라마에서요. 병실에서 환자들이 몸에 좋다고 한약을 먹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한의학계가 어마어마하게 컴플레인을 걸고 드라마 측에서 방송사에서 사과문이 나오고 그러니까 한바탕 난리가 나는 상황을 시청자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결코 합쳐질 수 없어. 어떡하지? 이 시선을 정말 봤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근데 지금 이 스튜디오 안이 굉장히 이 테이블이 동그랗잖아요. 저는 여기가 참 무슨 한마디로 명당? 그러니까 융합의 명당, 통합의 명당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여기서 각 종교계에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종교 방송을 만들어요. 예, 그 시오 개블링이라고 물론 각 종교의 잘못된 부분들도 깔 건 까고 서로 우리 종교에도 이런 얘기가 있다. 그 종교에도 이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말 그대로 아주 그 통합적인 차원에서 종교를 바라보거든요. 근데 이 테이블에 지금 앉아가지고 양이와 한이가 또 통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의학계에서 그러니까 서양 의학계죠. 양방 쪽에서 한방을 바라보는 게 이제 주로 비과학적이다. 예. 이런 게 이제 근거 이제 뭐 의학은 뭐 과학이기 때문에 근거 중심이어야 한다. 네. 근데 이런 게 지배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비판받아야 되는 지점도 있긴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이게 수천 년 내려온 우리 민족의 의학이었거든요. 동양의학. 그래서 이제 자연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을 활용해서 많은 경험이 축적이 되어 있고 안정성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 선조들은 많이 치료를 해왔고 네. 그 이거를 완전히 무시할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한의학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논리가. 근데 저 입장도 네. 저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 그 부분은 두둔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신에 이제 좀 더 과학화해야 되는 그런 과제는 남아 있는 거죠. 과학화. 예. 뭐 일단은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융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조금씩은 양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양보. 네, 조금씩은 양보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네. 서로 인정을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같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꾸 토론하고 또 이렇게 검증을 하고 해서 같은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런 케이스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꾸 매뉴얼을 이제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용합하고 소통을 해서 하나의 제3의학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어떻게 우리 한의학계를 두둔하는 발언만 해서 비판하는 발언 좀 할게요. 자, 잠깐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은 양이십니다. 네. 예. 그 지금 우리 환자분들이 예. 지금 한의원 운영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한의원을 잘 찾지 않는다는 거죠. 이전처럼 보약을 먹지 않아요. 예, 한약을 신뢰하지 않아요. 네. 예. 그 이것은 한의학계에서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나? 일반인들 입장에서 솔직히 저희들 사이에서 떠도는 얘기를 그냥 이거 진짜 저기에 저는 무슨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보약이라고 얘기하는 그 약재에 대한 신뢰성. 그렇죠. 예. 오히려 그게 뭐 중국산일 수 있고 농약이 잔뜩 들어간 걸 수 있고 믿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병을 만든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우리 시장도 그 독일처럼 이 제재의 다양한 유통을 해야 돼요. 중국에서 생약 제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공하면 한약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반드시 생약 제재로 그대로 가지고 와야 돼요. 네. 근데 가지고 오는 동안에 유통기간 동안에 썩거나 줄어들어요. 그게 이제 그거를 커버하는 방법을 써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유황을 피워가지고 연기로 다 그을려가지고 방부가 되게 그런 같은 것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한약이 뭐 중금속이 들어있다, 네. 뭐 한약이 뭐 독성이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이제 중국에서는 독일에 1년에 200톤 정도의 한약을 팔고 있어요. 독일에서 수입을 해가요. 그런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다 액기스로만 가져가요. 액기스나에서 이 통에다 딱 넣어서 가져가지 생약제 상태로 안 가져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한약의 60% 정도는 사실은 우리 한약 가지고 써요. 근데 40%는 수입을 해와요. 네. 그 과정에 그렇게 안전성 있게 그걸 하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져야 새로운 그 뭐랄까 우리도 한약재를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반드시 한의원에서는 생약만 쓰게 돼 있지 한약재죠. 한약재만 쓰게 돼 있지 가공된 거는 못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신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지금 뭐 이 양방에서도 무슨 뭐 마늘 주사, 감초 주사 뭐 이거 다 한약으로 하는 거예요. 저 태반 주사. 한약재인데 그거를 거기는 안전성 있게 취급할 수 있게 해놓고 한방에서는 전혀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불신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좀 더 이 자유스럽게 또는 뭐 이 시장을 좀 넓혀서 그런 그 액기스 제재도 유통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법을 좀 고쳐야 된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한의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뉴얼이 많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네. 서양의학은 무슨 병에는 무슨 약을 어떻게 써야 된다. 또 그러니까 계량화가 딱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 뭐 혈당이 몇 이상일 때는 무슨 처방을 해야 그렇죠. 되고 무슨 처방은 이 기준이 도달하지 않을 때는 쓰지 말라. 뭐 이런 거 같은 게 있는데 한약은 사실은 좀 그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 매뉴얼을 못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가는 데마다 다르게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젊은 명석한 두뇌를 이용을 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또 이제 산에 있으면서 네. 저는 의사지만 이게 약초를 좀 이게 썼거든요. 우리 환자분들 치료를 위해서. 근데 그거예요. 저는 네. 또 궁금한 게 의사신데 사실 이렇게 약초를 쓰셨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 이제 그거는 의사는 조제권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쓰게 이제 되죠. 저희가 이제 당연히 양 한방 협진을 했고 의사- 의원과 한의사를 한의원이 있기 때문에 아. 예, 같이 쓰는 거죠. 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예, 돼요. 오해하시면 안 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예, 예. 우리 한의원을 통해서 아니, 이제 그렇죠. 사용을 했던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전에 사용했던 또 그 약초들을 제 책을 통해서도 좋더라. 예, 이렇게 또 책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한약이 지금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이유를 제가 찾았거든요. 예. 이 자리에서 밝히셔도 되나요? 예, 충분히 뭐 밝힐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앞으로 저희가 또 이야기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뭐 간단하게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 저 지금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전에 한 3년 정도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물론 한의원을 통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네. 다 자연산이었어요. 자연산. 이제 삼도 이제 자연산 산삼.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의원에서 약침으로 이제 사용을 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암 환자분들이 치료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3년 뒤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공급하는 신만이가 예, 엉뚱한 걸 갖다 준 거예요. 예. 그 이제 자연산 산삼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산양삼이나 수입한 삼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다른 약초들도 마찬가지 이게 재배한 거나 수입한 거를 공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약효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약성이라는 게 우리가 천연물을 통해서 얻는 건데, 그 이제 저도 지금 이제 환자들 치료를 위해서 천연물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지금 이 천연물에 대한 연구가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히말라야 산에 있는 것까지 다 가져와서 연구를 하거든요. 네. 지금 미국의 그 식약처죠. FDA에서도 네. 요즘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실제 지금 우리가 그걸 넣어줘요. 이전에 우리가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다 뺏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약성이 왜 나지 않을까? 자연산과 재배한 그것도 화학농법으로 키운. 대부분 이제 지금 한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다 예. 보니까 약성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영양 이야기로 돌아가면 밥이 보약이라는 얘기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못 살 때 밥을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할 때는 밥이 보약이었죠. 네. 그것만 먹고 나면 힘이 나고 나니까 그죠? 이때만큼 머슴밥이라고 예,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예, 먹고. 예. 예. 요즘은 오히려 그렇게 되면 비만이 되고 못 먹게 하죠. 탄수화물을 오히려 제한하게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영양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만 가지고는 절대 영양을 다 얻을 수가 없고 현대인들이 지금 만성질환이 많이 생기는 원인 다 영양 불균형. 왜냐하면 지금 50년 전에 미국과 일본에서 연구한 자료예요. 이제 50년 전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 하루 필요량의 철분의 반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은 26개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시금치 한 단을 먹으면 되는데 지금은 16단, 19단을 먹어야 돼요. 아우, 약을 먹어야겠다. 영양제가 답이네요. 예, 그래서 네. 지금 식품으로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 특히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 지방산 이런 것들은 보충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근데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예, 이 화학농법 때문에 그래요. 지금 땅에 지금 영양소가 없어요. 땅이 다 부실해져서 땅에 미네랄이 없고 미생물이 살지 못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식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양소를 얻는데 네. 예, 그 식물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예. 예, 지금 이 영양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제대로 알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네. 거죠. 앞으로 이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강조를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농약, 제초제, 비료를 쓰면은
그것이 땅 속에서 그냥 빠지는 게 아니고 딴 미네랄을 결합을 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영양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밥상우에는 야채라는 것 자체가 껍데기만 번지를 하지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지적을 하시듯이 한약도 재배를 하면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농약 제초제 비료를 쓰게 되면 인삼도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약재 자체가 옛날에 천연으로 그 여러 가지 그 미네랄을 먹고 자라던 자연생과 지금 재배를 해서 나오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한약을 가지고 이제 조금 똑같은 약효를 기대를 하고 처방을 멋있게 잘 내면 뭐 합니까? 내용이 부실한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한의계가 또는 우리 농민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다시 복원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퀄리티 높은 이런 유기농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제시를 하고 또 연구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먹는 것이 굉장히 부실하다.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충하려고 그러면 검사를 통해서 보충을 하든가 아니면 또 다른 보충 물질을 좀 먹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워낙 이제 여기저기서 먹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색깔별로 먹어야 된다 정말 많은 정보들 속에서 그래도 조금 잘 먹어보겠다고 그 밥상 위에 계속해서 뭐 제철 채소라든지 과일들 드시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은 얻거든요. 아, 난 먹고 있다고. 나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먹는다고. 근데 지금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쭉정이 먹고 있다고 그러시니 내가 그래요. 지금까지 먹은 건 무엇이며.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상추와 노지에서 키운 상추의 비타민C 함량이 3분의 1밖에 안 나와요. 진짜요? 예. 그런 것들을 먹어봐야 이게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하나의 그냥 입만 조금 달랠 뿐이지 실제로 필요로 한 미네랄은 못 먹고 있다. 이러면 많은 분들이 에이 모르겠대. 나 가공식품 먹을래. 이렇게 된다고요. 포기한다고. 아니,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진짜? 하나는 이제 키워서 먹는 거고요. 예. 아니, 어렵지 않아요.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아니 지금 텃밭 원룸에서 어떻게 키우냐고요. 그 사실은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은 한 1m 원통 정도의 그 정도의 흙에 키워 드시면 되고요. 3인 가족은요. 베란다에 3m 정도의 플라스틱 통 있죠. 네. 거기 2개만 있으면 얼마든지 키워 먹어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흙을 그래요. 대충 흙을 어디서 구해왔어. 예. 키웠어. 그거는 예, 영양. 주말에 산에 가서 그때는 조금 낙엽, 가져오시면 낙엽을 끌어다 부엽토 안 돼. 여러분. 이거 민둥산 된다니까 다 파간다니까. 예. 여러분 안 돼요. 예.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산 없어진다. 진짜. 예. 아니 그렇게 집에서 키워 먹는 건 그래도 좀 영양가가 있을까요? 예. 그래도 훨 낫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식품도 필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그쵸? 비타민, 미네랄 정도는 우리가 보충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비타민제 그냥 먹으면 되죠? 근데 이제 조금 가려야 될 게 있어요. 비타민도 이제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건 별 도움 되지 않는다. 이런 연구 논문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네.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천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예,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잘 골라서 드셔야 됩니다. 예. 그나마 보면 이제 미국의 그 영양학회에서는 별표를 매겨요. 별표 1개부터 5개. 네. 이제 이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정보까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뭐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좋은 식품들이 보조식품들이 많이 나오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별로 없었거든요. 주로 미국에 싸기 때문에 또 잘 만들기 때문에 수입해서 먹는데 주로 별표 4개 정도. 네, 그게 이제 천연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왜 독일이라든지 유럽 쪽에 또 제품을 신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건 또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미국은 별표 4개, 유럽 쪽은 뭔가요? 그것은 아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유기농
농사를 진거해서 채취를 했느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형제 또 방부제, 방부제라기보다는 뭐 그 여러 가지 또 그 제약을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부형제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예, 우리가 뭐 중요한 것은 일단은 신뢰를 하고 뭐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게 나한테 보약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직접 농사를 져먹어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절대 농약 제초제 비료를 안 주고 한약 찌꺼기만 줘가면서 그렇게 농사를 져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자기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이상으로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살면서 젓가락 들고 벌레를 잡고 네. 또 풀을 뽑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대 이 농업으로 해서 갖다 팔 수 있을 만큼 농사는 유기농으로 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가능하면 조금 은퇴하시고 조금 시간이 많으시고 그런 분들은 나를 위해서 농사를 져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간이 되시고 또 여건이 된다 그러면 많은 평수가 필요 없고, 자기 식구가 뭐 한 4식구라면 한 30평 이런 정도라도 직접 자기가 져서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일단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이제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 텃밭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네. 같이 해요. 어. 예. 이분들이 직접 이제 배우면서, 텃밭을 이제 처음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렇죠. 예, 뭐 농사를 배우면서 이렇게 자기가 직접 키워서 수확해 먹는 게 그러면 엄청난 그 행복이거든요. 네, 기쁨과 맞아요. 행복이 있거든요. 자아실현이라고 봐요. 예. 그리고 흙을 밟고 흙을 만지는 게 엄청난 치유예요. 예. 그래서 집에 가서도 뭐 베란다에 흙 그렇게 좀 담아 와가지고, 물론 이제 영양은 좀 줘야 됩니다. 예, 영양은 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텃밭 동아리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막 그 씨앗도 이제 저희가 토종 씨앗 나누기를 하거든요. 네. 예. 어떤 이렇게 외래종보다는 우리 토종이 훨씬 또 자연 더 건강한 식품으로 먹을 수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토종 씨앗을 이제 어떻게 또 뿌리고 또 모종을 어떻게 만들고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집이 과천에 있는데, 네. 과천에서도 이제 그 텃밭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또 우연히 이제 또 알게 되어서 제가 또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텃밭을 어떻게 좀 더 건강한 채소를 갖고 와서 먹을 수 있는지 이것도 같이 연구하고 나누고 뭐 이렇게 해요. 지금 워낙 사실은 텃밭이 아이들 교육에도 좋고 아이, 정서에도 그렇죠. 좋다고 그래서 네.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관심들은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그 유기농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유기농을 직접 이제 농민들이 직거래하는 장터 네. 사이트도 있고 해서 사 먹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갈등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상추 같은 경우는 뭐 한 대여섯 뿌리만 심어도 한 가족이 먹을 수 있어요. 참을 예. 먹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계속 자라던데요. 아, 예. 네, 그럼 물만 그런 주니까. 것처럼 예.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그것 자체가 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기도 하고, 음. 또 내가 이걸 직접 만들었다는 그런 보람도 있고, 또 신뢰하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진짜 이것은 신뢰한다라는 생각으로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한번 좀 뭐 가능하시다면 조금 짜투리 시간 또 짜투리 공간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먹어보면 농민의 수고라든지 이런 것도 또 이해하면서 좋은 그 체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한번 저희들이 계속 다루면서 조금씩 한번 그 운동을 좀 같이 해보고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무슨 의학 방송인 줄 알았더니 처음에는. 근데 이게 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앞으로 방향이 왠지 이 방송과 함께 하게 되면은 조금씩 네. 그 삶의 방식이 바뀌겠구나라는 네, 느낌이 네. 들어요. 그럼요. 예. 네. 그 먹거리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음. 그 저는 지금 이제 먹거리 살리기, 땅 살리기 모임도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지금 이제 우리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먹거리를 살려야 되고, 먹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또 땅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농법
공부도 뭐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정보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여러분이 굳이 찾고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방송만 들으시면 여기서 다 떠먹여 드립니다. 네. 근데 두 분이 만나시게 된 계기가 두 분이 대표로 나오셨지만 사실은 이렇게 통합의학에 관심이 있는 우리 양의사, 한의사 선생님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지금 김 원장님 예, 소개를 해주시죠. 서로 너무 그 편견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들의 그 업권이라고 해서 뭐하지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서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봐서는 배척당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곤혹스럽게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그 통합의학을 통해서 네. 새로운 그 트렌드를 만들고 또 실질적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은 그런 목표로다가 이제 저희들이 자연통합의학회라는 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자연통합의학회. 예, 네. 정식 그랬다가 이름이 얼마 전에 좀 바뀌었습니다. 임상통합의학암학회. 예. 이게 전신이 이제 자연통합의학 연구회였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저희가 만들어진 게 2013년에 경주 산골 저희 병원에서 처음에 모였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이게 통합의학이나 대체의학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30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의 다 참석하셨어요. 그때 이제 의사가 반이고 한의사가 반쯤 되었습니다. 오. 예. 한 30분이 모여서 이제 결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본인이 다 각자가 어떤 그렇죠. 의미에서는 그 편견과 싸우면서 소신을 지켜나가고 계셨던 분들인 거죠. 그렇죠. 다 외롭게 각 어려운 장에서 전투하시던 분들이 예. 드디어 모였어. 예, 그러니까 뭐 모이니까 너무 서로 위안이 되고, 예, 또 이게 그동안 혼자서 고민해온 것들이 같이 좀 또 해소도 되고, 또 같이 연구도 할 수 있고, 또 네. 시너지 효과가 당연히 나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한 번씩 모이기가.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공부부터 하자 해서 1년 동안 매달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달에 2번씩 일요일을 7, 8시간을 공부를 같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을 다 불러서 이제 강의를 듣고 그 1년 공부하고 나니까 꽤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고 뭐 웬만한 대체약을 다 두루 섭렵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 공통적으로 어떤 바운더리를 좀 지으셨겠네요. 그렇죠. 대체의학이라는 예, 분야에 예. 있어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포부를 가지고 사실은 또 이제 1년 공부하고 나서 우리 또 공부만 할 게 아니라 특히 이제 만성 질환이 많은 게 대사 질환이나 또 특히 암이 문제가 많이 되니까 암이 예. 사망률 1위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을 프로토콜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뭐 이렇게 그렇게 시도는 좀 했습니다만 잘 되지 않아서 이제 제가 초대회장을 맡았는데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너무 영역이 넓으니까 일단 암을 중심으로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보자 해서 이제 암연구회에서 암학회로 뭐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지금은 회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지금은 130명. 예.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의사 한의사 통합으로 이제 같이 하는데 물론 좀 한의사분들이 좀 더 많으세요. 한 70%가 한의사분들이신데 훨씬 관심이 예, 많으시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지금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고 또 임상도 같이 하고 예, 또 이제 병원 운영에도 서로 도움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암 전문가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아카데미를 또 하고 있습니다. 5개월 정도 예. 하죠, 그죠? 예. 예. 또 그 아카데미 과정 우리 김 원장님이 처음으로 또 같이 발의해서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한 60시간 정도 이론, 한 12시간 정도 실습 이렇게 해서 뭐 전국에 있는 한의사들이 한 20-30명 팀을 짜가지고 계속 이제 해서 지금 이제 3기가 나갔고 이제 4기가 이제 또 다시 오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제 아카데미 그 전문의 과정도 있고 또 이제 그 코디네이터라고 병원에서 네, 상담해주시고 상담해줄 예. 그런 분 과정도 좀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도움이 될 텐데 네.
그렇게 아카데미 예. 공부를 하시고 네. 예, 그 학회 내에서 회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들의 진료 현장에서 본인들이 공부한 부분들을 많이 적용을 하면서 그렇죠. 또 거기 또 케이스 네. 보고라든지 하고 있나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사실은 이제 뭐 그 보안 대책의학 학회들이 이제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좀 유명무실하죠. 이제 회원 수는 많은데 실제로 이것을 의료 현장에서 적용하는 네. 임상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제 저희가 임상을 앞에 붙인 게 이거를 직접 우리 환자분들을 치료에 응용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상통합의학암학회라고 명칭이 좀 복잡합니다만 이렇게 네, 붙이신 이유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게 과연 배우기는 배우는데 네. 본인 진료 그 과정에 그걸 어느 정도 적용하면서 어느 네, 정도의 네. 효과를 낼 수 있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엄연히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네. 내가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선뜻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또 만약에 혼자 병원을 하신다면은 뭐 조금 눈치가 덜 보이시겠지만 다른 분들하고 같이 있는 병원 내에서는 더더욱 좀 쉽지 않겠구나. 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많습니다. 예. 예, 많지만은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시험적인 시도 뭐 예를 들면 아로마 같은 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또 한의학적으로 볼 적에는 무슨 체질에 효과가 있는가 네.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융합을 해서 이렇게 시험적으로 하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게 되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같은 임상에서도 자꾸 케이스를 모아서 이것을 하나의 매뉴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학회 차원에서 함께 또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맞춤형 식이요법, 면역요법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른데 한의학에서 이걸 이제 체질 감별을 해서 거기에 따른 처방을 하죠. 네. 근데 이게 이제 100%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분명히 검사했을 때 태양인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원장님 만났는데 저 태양인 아니라고 뭐지? 이게 이제 쉽게 말하자면 툴이라고 그럴까. 네. 그거를 갖다 대는 자가 네. 잣대가 조금씩은 달라요. 이제 그것이 공부한 게 진짜 사상이냐 또 8체질이냐 좀 뭐 쉽게는 뭐 126체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다양하게 또 다르게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 뭐 이것은 하여튼 좀 가능하면 여러 가지 그 혈액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그 면역 검사법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뭐 그 우선순위 리스트업을 딱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법도 있어요. 좀 비용이 좀 비싸게 들지만 그런 것 같은 것들을 이제 자꾸 원용을 드릴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체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적용이 되면 되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검사법으로 해서 이제 보완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조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체질에 맞는 맞춤형이라는 게 네.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는 태양인, 소양인 뭐 이런 차원을 조금 더 세분화한 건가요? 이제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그걸 유추해서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떤 식품이 구체적으로 내 몸에 내 체질에 맞는 식품인지 면역을 높이는지 낮추는지 이걸 가지고 이제 내 몸에 맞는 식품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와. 거기다가 또 한약재까지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또 이제 뭐 그 암이라든지 면역 증진에 좋은 처방들도 거기다 넣어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체질에는 A약이라는 것이 좋은데 B라는 체질에는 조금 떨어지고 또 B라는 체질에 좋은 약은 또 뭐가 있고 이런 것 같은 까지도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법이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공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또 이제 자꾸 발굴을 해서 또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이죠. 이게 양방에서는 사실 그냥 동일하게 약을 주잖아요. 물론 체중이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증상에 따라서 약간 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서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굉장히 좀 획기적이다라는 느낌이 네. 드는데. 그거는 뭐 양방 우리가 약도 충분히 그걸 가지고 검사할 수 있고요. 예. 보통 지금 현재는 이제 식품이나 천연물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뭐 좋다는 약이 뭐 수백 가지고 뭐 다들 드시고 계시잖아요. 네. 잘 모르고 사실은 오히려 면역을 떨어뜨리는 걸 수개월 동안 그것도 비싼 돈 들여서
아니, 잘못 드셔온 거죠. 아니 좋다고 하니까 안 먹는 것보다 네.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먹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예. 우리가 이런 그 통합의학을 통해서 맞춤의학이라는 것이 최신의 그 트렌드예요. 네. 현대의학이라는 시스템 바이올로지라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개인 맞춤이어야 되고 또 예방의학적이어야 되고 또 파노라믹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계량화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것이 이제 현대의학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적당한 것이 바로 이 체질이다. 그래서 이제 체질 맞춤 의학을 우리는 목표로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제 현재 지금 뭐 비타민도 얘기했지만 네. 무슨 체질에는 무슨 비타민이 훨씬 더 좋고 무슨 체질에는 뭐가 더 좋고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비타민 C는 누구에게나 다 좋은 거 아닌가? 아니죠. 그것도 잘 맞는 체질이 있고 잘 안 맞는 체질이 있단 말이죠. 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검증을 통해서 만들고 있어요. 이게 체질이라는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자꾸 이것을 자꾸 적용을 하다 보면 하나의 그 모델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공식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그 약간 성격 급하신 분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네요. 이 학회 소속 그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병원에 가면 저희 그 체질 검사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할 수 있죠. 여러 병원에서 지금 이제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검색을 해서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요? 막 이런. 아니 왜냐하면 이왕 먹는 거면 사실 그렇죠. 잘 알고 먹고 싶어요. 네. 예. 뭐 몸에 하여튼 좋으라고 먹는 건데 지금 이게 오히려 바보야. 너 네 면역을 해치고 있어서 이러면 저 진짜 억울할 것 같거든요. 아이 그럼요. 먹는 것이 아닌 아로마, 향만 맡아도 면역이 증진되는 게 있고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체질에 따라 다르다는 걸 이제 또 저희들이 이제 자꾸 이제 해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먹을 뿐만 아니라 향도 이렇게 이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데 하물며 이제 여러 가지 그 약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들도 가능하면 자기한테 맞춰서 그렇게 먹는 것이 이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자니까 진행자 권한으로 제가 먼저 검사를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스케줄 잡아주시고요. 저는 검사를 해서 제 몸에 맞는 걸 완벽하게 찾아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이거 진행자한테는 이런 권한은 줘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연히. 한 100여 가지 검사가 가능해요. 아유, 다 하고 자기가 싶-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가져오시면 검사가 가능하고요. 아유, 모든 걸 다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저를 실험용으로 써주세요. 정말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 기존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놀랍기도 하고 약간 얼떨떨하기도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아마 방법들이 많이 제시가 될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료, 이거죠.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료. 자주의학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주의학. 우리 의학을 가지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만들자. 그게 지금 영화가 지금 우리나라가 테스트베드로 돼 있어요. 네. 영화를 외국 것도 미국에서도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 와서 반응이 좋으면 투자를 해서 그걸 더 공급을 많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의학의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것을 가지고 검증을 해갖고 세계적인 하나의 그 실험대가 될 수 있는 의학의 테스트베드 그걸 꿈꾸고 있는 거죠. 지금 잠깐만요. 그 거창한 일에 제가 지금 저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어머, 감사합니다. 영광이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도 지금 그 첫걸음에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듣고 계신 분들도. 그럼요. 네. 와. 그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의사들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이 우리 환자분들이 이걸 또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떠먹여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셔야 되고요. 삶의 방식이 바뀌셔야 되고 이게 퍼져 나가야 되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제 우리가 진짜 의학을 세계적인 진짜 의학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세계의 의학의 주도권을 질 수가 있다. 그것은 이제 특히 서양 의학도 있지만
이렇게 양쪽으로 양방이 있는 이런 나라에서 방법을 보완을 하고 다시 재포장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환경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통합의학이요. 제대로만 잘 된다면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이제 학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내 아이가 한의사 또는 의사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 아이들이 의대를 갈 때쯤이면 한방과 양방이 이미 통합돼서 그 교육 과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예. 네. 그 지금 이제 일원화가 이제 본격적인 논의에 올렸는데 이제 그 방향이 잘 가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 우리나라에서 이 통합의학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요, 나중에 진짜 아이들이 저 어렸을 때 엄마랑 이 방송을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통합의학을 배우러 왔어요.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은 그렇죠. 와 예.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양방도 잘 알고 한방도 잘 안 정말 통합의학 전문가에게 네.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 얼마나 저 그 의사한테 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아, 누구든지 가고 싶겠죠. 예. 예. 이게 점점 거창해지네요. 출발할 때는 두 분이 신차 면허증이 있을까 의심부터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거창한 꿈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사실 저희가 앞으로 하게 될 멍상의학이 네. 어떤 색깔일까 살짝 보여드리고 맛만 조금 보여드렸는데도 아마 구미 확 당기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제가 지금 가면 갈수록 눈이 초롱초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시네요. 예, 이게요. 진행하는 사람한테는 감이 있는데 진행을 하면서 사실 진행자긴 하지만 지겨울 때 있거든요. 그렇죠. 재미없을 때 있어요. 근데 진행을 하면서 진행자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호기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100% 들으시는 분들도 똑같이 갑니다. 예, 그 진행자가 사실 재미가 없으면 복불복이에요. 들으시는 분들은 누군가는 재밌고 누군가는 재미없는데 제가 이걸 진행을 하면서 우리 셋은 다 각자가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만난 거예요. 자, 이제 뭐만 남았다? 방송 대박 칠 일만 남은 거죠. 예. 뭐 굳이 좀 이 방송에 개인적인 욕심을 좀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소원을 빌 때 네. 예. 나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건강. 1순위. 이게 1순위잖아요. 1순위.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진 못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예. 산에서 10년 돌을 조금 닦으면서 예. 이걸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돈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리고 우리 의료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 우리 의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국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환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것은 통합의학이다. 예.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떠들고 싶어요. 네. 예. 그냥 혼자 떠드시면 안 되잖아요. 많이 들어야 되잖아.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많이 좀 들어주세요. 혹시 순위 같은 거에 욕심이 있으신 스타일이신가요? 등수에 집착하거나 뭐 그러십니까? 뭐 그렇진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 진실성이라고 봐요. 그렇죠. 네. 얼마만큼 진실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네. 저는 이 방송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이공계의 엘리트들이 이 전자공학과 이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이렇게 가가지고 오늘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이 먹거리는 뭘로 가야 되냐? 지금 엘리트들이 어디로 모이고 있습니까? 의학계로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그냥 개인 병원이나 해서 클리닉이나 해가지고 먹고 살아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앞으로 우리 국민과 세계를 향해서 이 엘리트들이 뭔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의생명공학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사, 한의사, 뭐 약사, 치과의사, 생명공학자 이런 사람들이 의생명공학으로 우리 앞으로 15년 내지 20년 후에는 먹고 산다. 신성장 동력을 만든다. 이런 각오로다가 이 하나의 저희들이 썩은 미랄이 돼도 좋고 시발점이 돼서
이것이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두 분은 정말 그 인성적으로 훌륭하신 차원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진행자인 저는 방송쟁이이기 때문에 저 등수에 집착하고요. 순위에 욕심 있습니다. 저는 두 분 덕분으로 함께 날아올라 10위권 안으로 가볍게 좀 들어가는 꿈 살짝 꿔보겠습니다. 지금 7,000개가 넘는 팟캐스트 방송이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예. 7,000개가 넘는데 한번 예측을 좀 해보시죠, 두 분. 이 방송 멍상의학이 몇 등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TV도 안 보고 뭐 방송도 잘 보지를 못해서 비겁하십니다. 모든 등수에 대한 부담을 저 혼자 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린 모른다. 우린 그런 거 모른다. 뭐 예. 그동안 갈고 닦은 거 많은 정보들을 진실하게 드리는 것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난 그것만 할 테니 순위는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진행자야. 뭐 이건 거죠. 예. 아우 김경호 원장님. 예. 웃고만 계시지 말고 속마음을. 몇 등? 저희들이 어떻게 피드백을 받은가는 이제 곧 느끼실 거고요. 네. 예. 하여튼 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국민들의 가려운 것을 굵어주고 또 속 시원하게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저희들이 제시하는 그런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름도 너무 잘 지은 데다가 저는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한의사와 의사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이런 기회는 천우신조다. 하늘이 주신 귀한 기회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좋은 기회 본인만 누리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 소문 많이 내시고요. 좋은 건 함께 나눠야죠. 그렇죠? 나누면 나눌수록 좋은 주파수가 서로 많이 퍼져나가는 거니까. 네. 배운 걸 그대로 실천하는 그리고 더 오지랖 넓게 실천하는 청취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멍상의학 함께한 저는 문희정이었고요. 저는 조병식이었습니다. 네, 저는 김기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